아무래도 연구소가 맞긴 한데. 6분의 1 연구소로 이름을 바꿀까요? 자, 1 연구소. 또 바꿀까요, 이름을? 안 나오나요? 제트리 프로젝트 쳐도? 연구소라고 나와요? 내가 연구소라고 만약 잘 안 나오면 여러분 김영웅 태극기를 치면 오히려 더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대전 콘서트 태극기를 아직 알고리즘이 많이 주시고 좀 약간 순간 좀 화가 나가지고 영화가 3만 원이야. 아니 영화가 3만 원인가? 비싸나. 이명웅 진짜 한 580억 정도 벌었다고 하죠 지난해에. 그래서 금방 1등. 아무튼 이제 예매를 하려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뭐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팝콘을 주는 줄 알았어요. 팝콘 안 먹을 건데 왜 자꾸? 굿즈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야? 굿즈도 줍니다. 그 방석이랑 그거 안 줘요. 예? 그거 안 줘요. 주는데요. 주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역시. 대전은 없어요. 대전 없어요. 근데 3만 원이니까. 근데 왜 3만 원이죠? 그 포토카드 주세요. 포토카드가 그 그러면 선착순으로. 포토카드 15,000원이군요. 그런가 봐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군요. 자, 일단 보기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식향서. 그래서 보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니까는 4번을 먼저 봅시다. 자, 125페이지 펴볼게요. 식향전. 사실 이제 좀 여성 연구소설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 일단 한번 보죠. 자, 천상의 인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사건이다. 그래서 일단 적강형 소설이죠. 적강형 소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적강형 소설. 그래서 일단 지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온 거죠. 사실 이런 류의 작품들은 되게 많고요. 보통 이제 적강형 소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작품도 이제 그런 소설이고요. 영소설의 계열들은 이런 게 좀 많죠. 적강, 하늘에서 뭔가 잘못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천상의 인물과 사물을 마주하게 된 신비한 체험은 세계, 선계와 속계, 이게 천상계고 이제 지상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척의 거리 있으면서도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이론론적인 세계관이지만 좀 그걸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천상계에 있고 지상계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선의 세계를 작품에 끌어들여 현실 세계 안에서 남녀의 주인공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를 하늘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하늘이 정해놓은 인연으로 치부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인물이 독립 의지에 따른 연애를 욕망하고 있음을 인연 중에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자유연애 사상이 지금 있다는 얘기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뭐 당연히 연애하는 건데 이때 당시에는 다 부모님이 정해준 인연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하늘이 정해준 거다. 부모님이 정해준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의지다. 이게 자유연애를 하고 싶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작품이 유행한 당시에 지배적인 윤리, 유교적 가부장제의 일종의 반항과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지금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어떤 연애, 애정이죠. 애정과 그 다음에 그 당시 어떤 유교적 가부장제의 어떤 대립, 뭐 이런 관계를 좀 보여주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여성 영웅 소설이긴 한데 지금 우리의 어떤 포인트는 지금 여기에 두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고 그냥 큰 틀에서는 그냥 여성 영웅 소설이기도 하다 그거를 좀 기억해두자. 제가 볼 때는 여성 영웅 소설을 다른 지점에서 내고 싶어서 요새 지금 언급을 안 한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써먹어야 되니까. 알겠죠? 이런 것도 갖추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뭐 사실 뭐 내용 확인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인물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 치는 연습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 보면 뭐 할미, 숙향이, 이생, 그다음에 여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충 이제 인물 파악을 좀 할 수 있겠네요. 특히 뭐 고모인 여부인 하니까 아 여부인이 고모구나 이런 걸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상하게 인터스쿨 거의 바빠지는데 계속 날씨가 흐리네요. 맞죠? 안 그래도 좀 깔아지는데 날씨가 흐리니까 좀 더 힘들 것 같아요. 좀만 힘내보세요. 저도 사실 오늘 버스로 해서 종점에서 또 내렸는데 일부러 더 자고 싶어가지고. 근데 보통 종점에 내릴 때는 눈이 떠져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보통 뭔가 느낌 이상한데 다 내리고 있는데 아무도 날 띄워주지 않아요. 그래서 얼른 내렸습니다. 아무튼 기사님께서 내리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자 가볼게요. 할미가 오케이 할미 나왔으니까 할미의 동그라미 치고요. 자 마침 공자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나이다. 숙향이라는 저 이름을 가진 세 명이 있으니 공자께서 마음대로 선택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좀 공자는 지금 아마 이생을 얘기할 거예요, 맞죠? 이생, 이선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이름이 아마 이선일 겁니다. 이선, 이생으로 지금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부탁을 했으니까 뭐 숙향이라는 사람을 조사했겠죠. 그러니까 이 할미는 일종의 좀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사실. 조력자 이렇게 좀 체크해주고요. 자 어디 사는 누구이며 나이는 각각 몇 살이 되나이까? 그래서 할미가 대답했다. 하나는 간이태부 진담에 따르 18살이요. 하나는 병부상서 왕건에 따르 14살이며 이제 소개를 해주네요. 하나는 비먹는 나이로 16살인데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자세히 모르더이다. 제가 공자를 위해서 세 곳에서 기별하니 두 곳에서 기꺼이 응답했다. 그러나 빌어먹는 아이는 응답하지 않고 이르기를 내 배필이 될 부분은 요지에서 옷가락지의 진주를 가진 사람이니 뭔가 약간 이런 게 사랑의 징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 진주를 보고 난 뒤에야 몸을 허락하리라 하더이다. 이에 이생이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월궁 소아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지에 갔을 때 제게 반도를 주던 선녀의 진주를 얻어왔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 방으로 들어와 재배할 만한 진주를 두 손으로 받들고 나와 할미에게 공손히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진주가 이제 이 진주겠죠, 맞죠? 자 공손히 드리면서 말했다. 할미는 저를 위해 이것을 아이에게 가져다 주고 날짜를 잡아 기별해 주소서. 혼사했을 것은 제가 마련하리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혼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할미가 응답하고 돌아와 숙향에게 진주를 보여줍니다. 할미 되게 고생 많이 하신다죠? 숙향이 보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찾은 거에 대한 어떤 반가움 같은 거 있죠?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렇게. 이것은 본래 내 진주 분명하니 이제는 할머니 마음대로 하소서 하면서 여기 A 부분이 나오니까 뭐 말할 방식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되겠죠. 다음날 할미가 이생에 가서 말했다. 이제 어제 주신 진주가 그 아이의 것이 분명하다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 두었나이다. 그러나 얼굴이 너무 추하고 옥술병이 걸려 좀 불가능할 듯합니다. 좀 외모로 사람을 좀 판단하네요. 자 공자께서 지금 연분이 중하다고 하시어 혼사를 추진하고 계시지만 아이를 보시면 눈앞에 두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다른 데로 시집도 가지 못하고 젊은 것이 평생 혼자 늙으면서도 공자를 원망할 것이니 이 참으로 난처하이다 하면서 지금 이 할미는 지금 공자도 지금 이생도 걱정하고 있고 맞죠? 지금 그 아이도 지금 둘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둘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생이 말하기를 자 할머니께서 무슨 말씀을 그토록 심하게 하신다니까 그렇죠? 숙향 낭자가 병든 것도 모두 저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는 이생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 된 것인데 제가 어찌 숙향을 박대하올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한 말하기를 혼례의 예를 갖추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혼례의 예를 갖출 수 없다. 약간 이제 할머니가 살짝 떠보는 거죠. 우리 문제에서 알 수 있지만 그럼 좀 예의를 갖춰서 하실 거예요?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피를 맞이하면서 어찌 예의를 갖추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당연히 예의를 갖추겠다 이 얘기고요. 자 그러면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혼례를 행하려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봐 지금 안 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지금 말 못해. 그래서
고모님께 말씀드려서 예법에 따라 혼례를 하겠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요걸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자, 할미가 허락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달 14일에 신부집에 예물을 보내고 자, 혼례를 행하사이다. 이생이 우선 한국 500냥을 주며 말하기를 할머니께서 가난하여 혼사에 쓸 비용이 없을 것이니 우선 이것을 가져다가 보태어 쓰소. 할미가 웃으며 말하기를 저도 비동하지만 혼례 비용이 나도 있다. 그래서 거절하네요. 이것은 두었다가 공짜에 사진상에 보태어 쓰소 하고 가져가지 않는다. 한편 자, 여기 이제 또 장면 전환되죠. 다른 장면이 나오고요. 이생의 고모는 자복야 여웅의 부인이라. 그래서 이제 여부인이라고 하는 거네요. 어린 나이에 일찍 과부가 되었구나. 인물 소개해주고요. 자식이 없는 탓에 이생을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이생이 고모 댁에 가는 이 여부인이 말하기를 여부인이 고모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밤에 이상한 꿈을 꾸어서 너를 물어보자 했는데 마침 잘했다. 자, 이생이 묻기를 무슨 꿈이었나니까 꿈에서 용을 타고 광안전에 올라가니 한 선녀가 이르기를 자 광안전 한 선녀 이게 지금 천상계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소아를 그대에게 주나니 자 소아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건 이제 뭔가 하늘이 좀 정해져 있음을 좀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이 소아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며느리로 삼으라 하거늘 깨어보니 남과 일목이라 아무래도 네가 아름다운 아내를 자 얻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이제 숙향이죠 사실 맞죠? 자, 이생이 고모에게 숙향의 일과 할미를 자세히 아뢰니 탄식하며 말하기를 네 부친의 성품이 남다서 결국 의지할 데 없는 미천한 사람을 자 며느리로 삼을 리가 없으니 뭔가 약간 이제 미기가 닥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 일을 어찌하리오? 이에 이생이 자 아뢰기를 제가 비록 죽을지언정 숙향을 버리고 다른데 장가들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그 자유연애 그거랑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 이제 대립을 좀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어나는 일에 좀 암시 이것도 좀 보여주고요. 자, 네가 과거에 국제하여 벼슬이 높아지면 두 부인을 얻어도 될 것이다. 지금 상서가 서울에 가고 없으니 이번 혼인은 내가 주관하고 다음 혼인은 네 부친이 주관하면 되리라. 이제 부인 하나 또 부친이 원하는 부인 얻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고모님께서 제 소원을 풀어주셔서 네 집에서 알면 틀림없이 이 혼사를 뭐 할 것이니 너는 집에 들어갔다가 보름날 와서 할미 집으로 가거라. 신부 집에 갈 예면 내가 잘 찾아서 보내와 해서 혹시 요 지금 여부인이 요 지금 고모가 지금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고모도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이생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보름이 되기를 자 기다리더라. 이때 여부인이 생각하기를 숙향이 늙은 할미 집에 있다 하니 살림살이 변변치 못하리라. 예물을 잔뜩 준비해 보냈다. 고마운 짓이네. 이윽고 신부 집에 예물을 싣고 갔던 하이 돌아온 여부인 묻기를 그 집이 상민의 집이라는데 살림살이 어떠냐. 종들이 죽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러? 소인들이 두루 혼사를 구했지만 그 집처럼 살림이 거룩한 집을 처음 보았나이다. 기뻐하면서 어느덧 보름날이 되었다. 이생이 고모님께 하징사 올리고 새 신랑이 차림살을 갖추어 할미 집에 가 자 구름 차이같이 높이 써 있고 안개 같은 경우에 좀 뚫려 있었다. 사방에 장막과 깔게 된 화려하게 빛나며 휘장 선녀 같았다. 사실 실제로 선녀죠 사실은. 이생이 허리를 굽혀 맞절하면서 낭자를 보니 과연 요지에서 받아주던 선녀가 분명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뭔가 약간 이제 하늘이 주관하고 있다. 다 이제 우리들의 어떤 인연 이런 것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힘들게 읽어봤습니다. 자, 뭐 지점마다 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윗글의 이에 대한 내용을 과연 내용 확인 문제죠. 숙향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니죠. 숙향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잘못했고요. 숙향은 몸소 혼사를 준비하지 않았죠. 다 이제 할미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자, 이생은 숙향의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아니야 그런 거 공연 안 했어요 지금 맞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 고모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면 그래도 혼례가 예법에 맞게 진행될 거라고 믿어서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고모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 확인 해봤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내용 확인하는 건 지나 부분 이런 건 아니면 풀 때는 좀 헷갈려요. 맞죠? 그래서 항상 인물에 먼저 체크하고 꼭 읽어보러 탑시다. 알겠죠 여러분? 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A. 옷가락지 진주. B. 이상한 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확실히 맞아. 숙향이 맞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나머지 너무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좀 체크해주면 되겠다. 다만 이제 이상한 꿈은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꿈은 어떤 숙향과 이색, 이들의 어떤 인연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좀 암시해주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연분, 천생연분이다 이런 것들, 하늘이 정해진 인연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또 천천히 가보도록 하죠. 이제 말하기 방식 같은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말하기 방식 문제가 꼭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자, 대화 상황에서의 거짓말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바탕으로 효과가 발휘된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느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좀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비대칭 정보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유하고 있는 정보이거나 혹은 한쪽은 우월하게 다른 한쪽은 열등하게 가지고 있는 걸 말한다. 그래서 비대칭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짓말은 거짓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정보가 대칭적이지 않을 때, 즉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이제 모를 때 성립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더 우월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보에 대해서. 거짓말은 대화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거나 의중을 떠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할미가 이런 지금 역할을 많이 했잖아. 걔 좀 지금 별로 못생긴 것 같은데 괜찮겠어? 막 이런 거. 그래서 일부러 사랑의 어떤 진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일단 할미는 숙향의 혼례의 의중과 관련한 이생의 거짓말하기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 왜냐하면 숙향에 대해서 할미는 모든 걸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2번, 할미는 숙향의 외모에 관한 이생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가져서 진실을 한번 확인해보는 거죠. 자, 할미는 이생이 예를 갖춰 혼례를 칠 것이 또 떠보는 거잖아. 떠보는 건데 이생보다 열등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 갖추고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좀 가능합니다. 이생은 숙향의 실제 건강 상태에 관련하여 거짓말하게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숙향을 지금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생은 할미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부담된 혼례 비용과 관련하여 할미보다 우월하게 정보를, 아까 우월하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좀 어색하고요, 맞죠? 그 다음에 할미도 돈 괜찮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뭔가 정보에 대해서 우월한 것도 좀 어색하고, 그 다음에 할머니도 나 돈 있다, 이건 네가 갖고 있어라, 살림살 써라 이렇게 거절했으니까 뭔가 또 우월하다,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좀 체크를 했어야 됩니다. 정답은 5번. 재미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3문이라 조금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보죠. 아까 얘기했던 천상의 인물, 그래서 이제 어떤 합리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거고요. 숙향이 내 배필이 될 분을 선계에서 만난 한 인물로 정해 놓은 것은, 그렇죠, 선계에서 만난 한 인물을 정해 놓은 것은 작품 유행하던 당시에 지배적 윤리에 따라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지배적 윤리에 따라 고지의 대상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걸 벗어나고 어떤 여러 연애의 어떤 욕망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게 유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 2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남녀의 어떤 자유로운 만남이 조금 일어나고 있을 시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항한다고 했으니까요. 주인공의 모습을 엿본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늘이 정해놓은 교제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의지를 지닌 그런 인물로 정리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말에 따르면 의지에 따라 연애를 욕망하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해주면 바로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맞췄나요, 여러분? 네. 자, 많이 힘들죠. 그래서 약간 이제 조금 풀면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스쿨의 특성상 계속 이제 진로를 나가야 되고 또 풀어와야 되니까
같이 좀 확인한다는 느낌으로 계속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좀 잠깐 히터를 좀 끌까요, 여러분? 미안한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어떡하냐 이거. 계속 다 재미없죠. 사실 왜냐면 시도 하다 보면 시도 좀 재미없고 방한민전 좀 재밌는 척 해야지. 또 방한민전 이거 솔직히 좀 재밌지 않아요? 좀 읽어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아, 왜 이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이지 않나요? 요즘 약간 요즘 스타일인데 한번 2번을 보죠 여러분. 아 다 뒤로 가는 건가요? 아이고 그래요. 이제 오늘이 이제 반환점이죠 여러분. 이제 저기 이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 16일이잖아요. 아, 뭐 16일 아닌가요? 아 18일이네요. 아 16일 맞네요. 아 18일이군요. 그래서 이제 좀만 참으세요. 좀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22일날 이제 예비고일이 윈터가 끝나가지고 되게 설레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원래 저번에 얘기했지만 약간 페이행 계획을 좀 세워놨었는데 생각해보니까 2월달에 고3도 있고 재수반도 있어서 모든 일정을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인터스쿨이 끝나지만 또 우리의 삶은 또 계속 이어지잖아요. 정규가 또 개강을 또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열심히 살아야죠, 여러분. 그 저희 그 외아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 때가 가장 행복한 거다. 나이 들면 계속 집에만 있잖아요. 얼마나 지루합니까, 맞죠? 쌤 왠지 집에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안 쉴 것 같다고 나이 먹어도? 네. 어떻게 했네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뭐라도 그렇죠. 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게 있습니다. 버릇이 좀 약간 쉬면 취직한 느낌으로. 가만히 왜 있으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뭔가 약간 여행이라도 가야 돼. 네? 가만히 집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더운데 힘들어요. 일하고 나서 하루 정도 쉬어야 돼. 제일이요? 제 미안합니다. 자 이제 좀 잠 좀 깼죠? 자 이제 가봅시다. 방한행적 이거 사실 여러분 이게 한 2년 전인가 한번 스트게 실렸다가 다시 복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간슬기에서도 날 것 같아가지고 막 엄청 많이 막 집어넣었었는데 수능에 결국 안 나왔는데 다시 한번 내고 싶어서 그런지 또 한번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이제 한번 우승할 때도 된 것처럼 한번 다시 한번 좀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연계됐어요. 잘 봐주세요. 방한림전의 주인공 방한유와 그 부인 영혜빈은 세상을 떠난 후 낙성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은 자신의 전생담을 들립니다. 우리는 본래 역시 또 천상의 인물이 또 나오잖아요. 분곡성과 상하성이었는데 부부 간의 정이 너무 깊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으며 천상계에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맡은 일도 아예 돌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역시 항상 천상에서 죄를 짓잖아.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태을이라는 그런 이제 신선 같은 사람이 선관이 우리를 이제 농강하려고 상제에게 이른 겁니다. 얘네 맨날 놀고요, 그냥 지들끼리 좋다고 막 일도 안 하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상제께서 문복성은 방가에 내치고 이제 방씨 집안으로 보낸 겁니다. 자, 상하성은 영가에 이제 내치신 겁니다. 그래서 방관주 영해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문복성은 본래 남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부였잖아요. 그런데 태을이 희롱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게 합니다. 여자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여자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계에서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또 영부인과 헛된 이름만 부부가 되게 하여 우리가 천성에서 너무 방자하게 행동한 것을 자 징벌했노라. 근데 헛된 이름으로 부부가 됐다는 거는 여자지만 이 방관주가 남자가 됐어요. 남자처럼 꾸미고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 건데 남자가 한 거예요. 남자. 알겠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죠 인물을. 왜냐면 이게 지금 막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여자인데 인간계에서는 여자입니다. 근데 남자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애빈이랑 결혼을 합니다. 진짜. 사실 이제 그 장면이 유명합니다. 왜냐면 영애빈은 결혼하기 싫었어. 남자도 구속받기가 싫고.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얘는
여자구나. 근데 남자인 척하고 있구나 해서 얘랑은 결혼하겠다 하고 부모님을 속이고 결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 이렇게 맞이하니까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 여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뭐 얘기하겠다. 나 사실 여자다. 그래서 근데 우리 그냥 좀 약간 거짓 부부처럼 지내자. 그래서 헛된 이름만 부부가 되게 해가지고 이제 지내게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이 지문에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약간 웃긴 게 사실 웃긴 게 영애비는 남자한테 구속받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남자랑 한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얘도 자기가 여자이면서 자꾸 부인한테 남자 행세를 해가지고 좀 가부장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좀 갈등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장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웃긴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다. 무슨 내용이 이해되나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문복성만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남장에서 영애비랑 결혼한 내용입니다. 이거 되게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여러분. 맞죠? 제가 만약에 작가면은 트랜스젠더야, 남자야. 근데 남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트랜스젠더였어. 너무 충격적인 드라마일 것 같잖아요.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얘는 근데 알고도 이미 결혼한 겁니다. 남자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드라마 지금 요즘으로 대충 변형해서 충분히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한인전이고 그리고 구성소설 드라마 하나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여러분? 우리 연모도 별거 아니잖아요. 여자인데 임금 역할을 한 거잖아요. 딱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별로 흥미가 안 생기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성 영웅 소설 얘기 또 나오고요. 자, 또 한번 재미는 없겠지만 또 한번 천천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안 읽고 그냥 너무 요약만 찍고 가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하루는 승상이 인물이 나왔으니까 한번 동그라미 쳐보죠. 자, 홀로 외야원에 조용히 앉았네요. 호련 갈건을 쓰고 학창이를 입은 사람이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약간 좀 비범한 느낌이 들죠? 외모 자체에서. 역시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승상이 보니 사람의 기울이 아예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신선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기에 몰라서 어찌할 줄 모르다가 황급히 의관을 바라고 나가 마지막이다. 기왕 스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에 찾으시는데 제가 미처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래 서 계시게 하여 부끄럽게 그지없나이다. 첫번째 이제 대청으로 올라오셔서 그 사람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다. 이 사람도 일단 어쨌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거죠. 서로 지금 예의를 갖춥니다. 허리를 굽히면서 말하는 거니까요. 저는 천산도사라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네요. 작은 술법으로 가끔 관상을 보곤 하나이다. 사실 관상이 중요하죠,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지나가던 중에 잠깐 들른 것이 온데 어찌 귀인께서 이렇게 맞아주시라 생각했겠나이까. 승상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도인께서 신이한 재주를 가지신 듯 하니 제 얼굴도 한번 보아주세요 하면서 도사가 한동안 승상의 얼굴을 즉시 보고 있다가 대답했다. 자, 봅시다. 그대의 이마는 보름달처럼 넓고 팔자 눈썹은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는 많으나 죄송한 소리였네. 두를 일찍 열 것이요. 코가 살치고 두 귀뼈는 희미한 복사꽃 같으니 출장 입상하여 또 성공을 하네요. 만인지상에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인을 다스리는 그런 상이 될 것이다. 자, 두 눈이 가늘고 길며 흐르는 눈빛이 물결 같으니 재기가 넘치고 지극히 귀하게 될 것이요. 자, 이렇게 체크해두고요. 입술이 단사를 찍은 붉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사는 이제 붉은 단이에요. 붉은 빨갛다는 얘기죠. 자, 얇으니 말주변은 소진처럼 뛰어나고 치아는 배우처럼 희니 짐짓 나를 위태롭게 할 만큼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자,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사실 요 승상이 아마 그 방관주고야 맞죠? 근데 사실 이제 여자인데 남자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딱 보면 아무 여자 같다는 얘기지. 외모 자체가 지금. 자, 그러나 너무 아름답기에 도리어 부부의 즐거움이 없을 것이요. 이마에 사마귀가 하나 있으며 피부가 너무 맑고 빼어나서 자녀가 없을 얼굴. 다 알아맞추는 거야 사실 여자라니까. 자, 골격이 아담하고 풍치가 있으며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속세에 태가 전혀 없으니 수명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그래요. 그래도 뭐 천상에서 내려왔으니까 다시 올라가면 되죠 뭐. 자, 반드시 오래잖아 천궁에서 옥제 조회하게 돼요. 다시 이제 시간이 정해져서 복귀할 거다. 약간 이런 게 좀 암시되어 있네요.
제가 본 승상의 관상을 사실을 알렸으니 강돌한 적이 있었다면 용서하소서. 말을 마친 도사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사라져버렸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고전소설의 어떤 전기성. 이렇게. 아마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 꽃 부채가 하나 놓여 있었다. 승상이 지으니 도사의 글이었다. 자, 그다음 보죠. 음양을 받고 여기 나오네. 소름 끼친다, 맞죠? 음양을 받고 이건 남성과 여성을 바꿨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보면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에 대한 벌이 없지 아니하리로다. 천궁에 있을 때 방자하게 호색하여 이승에서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 스스로 그 죄를 아는가. 자, 물이 그릇에 차면 넘치고 영화가 지극하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 이치니라. 이제 옥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니 원컨대 자 내년 3월 초하루날 공을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노라. 일종의 지금 여기 현지의 어떤 앞으로의 사건을 지금 암시해주는 꽃부제에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천상의 어떤 관련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충 이제 사건을 암시하고 있고요. 자, 중략 밑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후 숫자네. 승상의 병세가 위중하더니 상서대에는 자 망극하여 천지신명께 부친이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자 빌었다. 천자께서도 어이를 보내어 승상의 변을 돌보게 하고 약탕을 신이 내려보니까 걱정 많이. 그만큼 이제 얘를 좋아했으니까 임금께서 이렇게 황제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죠. 자, 승상의 명이 좀 더 차도가 없다는 소식으로 더욱 슬프고 안타깝게 여겼다. 그러다가 승상을 다시 보지 못할까 염려해서 자 병왕놈 중에 조복을 몸위에 걸치고 어가를 맞이했다. 이제 어휘까지 막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검사를 또 해보고 막 그러겠죠. 자, 천자가 놀라서 용안이 참혹해지면서 구슬픈 눈을 흘렸다. 승상의 손을 잡고도 슬픈 나머지 차마 말씀을 이루지 못하시니 자, 아예 직접 왔나봐. 맞죠? 승상이 상서에 부침받고 일어나 임금께 감사 인사를 올렸다. 또한 자기의 본색이 죽은 뒤에 알려진다면 그것은 임금을 속이는 일뿐 아니라 신하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해서 지금 아픈 상황에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신이 오늘 용안을 마지막으로 배웠기에 그간의 소회를 모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죽을 죄를 졌다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무슨 소회가 있는가 하면서 자 기밑으로 구슬 같은 눈물을 비우듯 흘리고 오열하며 여자입니다. 이렇게 드디어 충격적이죠. 일찍 부모가 돌아가시고 어린 생각에 가문이 망할까봐 염려하고 있었는데 신이 12살 되던 해에 폐하께서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왔다가 폐하의 서원을 입사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 사실은 이게 이제 앞장면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얘가 이제 여자아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남장을 하고 다닙니다. 꼬맹일 때부터.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유 그냥 내비둬 그냥 어릴 때 장난이겠지 하고서는 그렇게 계속 살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냥 그때부터 그냥 남장을 하고 다닌 겁니다. 어린애가.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남장을 하고 이제 지낸 거죠. 계속. 자, 또한 영공이 강요하기에 부득이 영녀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영녀는 처음부터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그 영애비 신의 본색을 알고서도 여자인 줄 알고서도 성품이 개이해요. 발설하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얘도 남자가 싫거든. 남자 제일 많이 준다. 이렇게 다들 싫어해.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그리하여 신과 영녀는 한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비를 피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 신이 천벌을 받아 황천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저생하면 그간의 소회를 모두 아뢰옵니다. 낙성도 신의 친아들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을 신이 기른 것이옵니다. 마침내 죽기에 이르러 더 이상 폐하를 속일 수 없어 실상을 모두 아뢰오고 또한 신이 주중의 여자인데도 몸을 함부로 드러내 예법을 흐트렸기에 자 감히 팔뚝에 주표를 보여드린 후에 폐하와 세상 속인 죄값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요약적으로 쭉 제시해 주는 거죠.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 어떤 삶의 어떤 내력들을 쭉 다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무리 이제 이게 여성 영 소설이고 좀 뭔가 여성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좀 한계를 보이고 있죠. 죄송하다고 하면서 여자가 좀 너무 좀 함부로 몸을 드러냈네요. 뭐 좀 이렇게 그런 거에 어떤 한계의 어떤 대사도 나오기도 하고요. 자, 승상이 말을 마치고 넓은 소매를 걷어올려 옥처럼 고운 팔뚝의 주표를 드러내 어람하시기를 기다렸다. 자, 천자께서 전혀 뜻하지 않게 승상이 참된 사정을 듣고 매우 놀라시더니 이내 기쁜 얼로 크게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여기 보면 칭찬해줘 오히려. 오늘 경의 실상을 듣고 놀랍고도 기특하다. 경은 어지면서도 기이한 사람입니다. 규중의 여인이 지혜가 어찌 이 같으려. 규중의 연약한 몸이 이토록 지혜와 용기에 뛰어나고 구세여
적진을 다닐 때마다 신철이만 싸움하다 이걸 누가 알았겠는 거야. 이런 거 이제 읽으면서 막 여자들이 막 대리만 좀 느꼈겠지. 맞아 이러면서. 자, 경의 신체와 용모의 부족한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키가 다른 신하들에 비해 좀 작고 수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도다. 자, 그러면서도 망연히 깨닫지 못해 경의 인륜을 온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으니 이는 짐이 어리석고 사기밖에 못한 탓이다. 자기 탓을 하네 오히려. 자신의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탓. 임금의 천자가 자신의 탓을 하고 있어요. 100번 뉘우치고 1000번 애답하리 누구를 원망하리요. 자, 경은 안심하고 활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란다. 짐은 마땅히 저버리지 아니하냐. 주표를 보지 않을지라도 어찌 경의 절개를 모르겠는가. 그러시니 승상의 일을 더욱 기여하며 천자가 제3 승상을 이루어야 이 천자의 어떤 인품을 좀 확인할 수 있죠. 천자의 넓은 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수특에서는 앞부분 내용이 실렸는데 이거는 지금 뒷부분 내용이 실렸네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앞부분도 조금 연계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앞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약간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남성 중심의 어떤 가부장적 사회 있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인식이 좀 깔려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작품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졸립진 않죠, 여러분? 네. 자, 그럼 또 이제 한번 문제를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어인은 승상의 병을 돌보는 과정에서 승상의 본색을 알게 된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이제 본인이 그냥 자수한 거죠, 이거 맞죠? 그래서 발설하지 않았다 해서 이런 거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승상이 그냥 솔직하게 본인이 그냥 고백을 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은 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 뭐 천산도사, 관상을 보고서 앞으로 일어날 일 이것까지 암시했죠. 심지어 아픈 장면이 나오고요, 중요한 게 맞죠? 자, 그다음에 하늘이 줬다고 했잖아. 하늘이 줬다는 거 얘기하면서 띄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천자의 인품을 좀 확인했다. 그다음에 승상은 자신이 세상의 울 피해 남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영려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그냥 서로 생각이 맞아서 지내왔다. 그런 장면 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뭐 1번에 정답 1번. 근데 실제적으로 시험에서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거든요, 여러분. 고전소설에서. 그래서 지금 확인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시험장에서 헷갈리니까 항상 아까 듯이 인물에 동그라미 치고 들어가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습관을 꼭 들여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이제 이걸 이제 재밌게 확인을 해봤는데, 자, A에서 음양을 바꾸어라고 말한 것은 천상의 문국성과 상하성이 지상 인간으로 태어날 때 해리 행강으로 그 둘의 성별이 뒤바뀐 사실을 뜻하는 거고, 되게 막 복잡하게 해서 아마 처음 봤을 때는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내용의 어떤 줄거리나 그런 걸 정확히 알면 저기서 이제 바꿨다는 거는 얘만 바꿨다는 거지. 그래서 둘의 성별이 아니라 문국성의 성별만 바꿨다. 얘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얘만 바꿨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태율이 나를 희롱하려고 일부러 여자로 태어나게 하고 영부인과 헛된 이름으로 부부가 되겠다. 즉 여자와 어떤 여자의 어떤 지금 결합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헛된 이름으로만 부부가 됐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문국성만 바뀌었기 때문에 둘의 성별이 뒤바뀐 거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이거 다 맞췄나요, 여러분? 좀 헷갈렸죠, 이거. 그래서 이제 좀 처음엔 헷갈렸는데 연계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작품의 줄거리들을 많이 알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고전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가 많이 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연계 작품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이런 거를 좀 독해를 잘해서 좀 풀면 좋은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심했어야 되겠고요. 나머지 한 구절. 임금과 세상을 속였으니, 그렇죠. 천상에서 문국성이 본래 남자였다는 사실과 관련된. 근데 사실 선지를 읽다 보면 어느 정도 힌트가 또 나오긴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부부의 즐거움을 끄는 것이니 라고 말하는 상황은 그렇지. 실제 남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문곡성과 상하성의 징벌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자와 여자로 인연을 만들게 있으니까.
자, 그 죄를 아는가라고 하는 천상에서의 문곡성과 상하성이 맡은 일을 전혀 돌보지 않은, 그래서 돌보지 않아가지고 벌 받아서 쫓겨난 거잖아요. 자, 옥황상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자 하시다라는 말은 상제가 자신이 내친 문곡성과 용사고 되돌아가는 것을 뜻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좀 재미있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연계되지 않은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커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아까 그 대사 중에 이 부분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뭐 별건 아니지만 요 대사 부분 여기서 일단 그 앞부분 줄거리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고 이 말도 좀 기억해 주세요. 본색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의심하는 장면. 그래서 쟤 딱 봐도 여자 맞다. 쟤랑 결혼해야지. 그래서 자꾸 얘가 결혼하자고 적극적으로 더 추천을 한 겁니다. 이 저기 안관주를. 그래서 요 내용 언뜻 보면 헷갈리기 쉽잖아요. 알면은 너무 뻔한 건데. 그래서 그거 잘 봐주시고요. 아니 근데 문화 문제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지문이 길어지네요. 아주 그냥 참 엄청 기네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딱 두 작품씩 하면 맞을 것 같긴 한데. 자, 역시 아까 이제 영웅소설 여러분 그 숙향경도 일종의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설명 많이 해주고 싶어서 조금 집어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성 영웅소설은 자 18에서 19세기에 상층 계급의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의 하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는 거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걸로 트렌드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성 서사가 많잖아요 보면. 자, 여성 영웅의 형상에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욕망이 중요하죠 여러분. 여자는 벼슬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능력이 있어도. 자, 여성 영웅 소설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 시기에 창작 향유되었던 신변상순이의 주방가사를 보면 저 주방가사 이거를 또 연결을 지은 거네요. 여성의 경험과 욕망이 여성 영웅 소설의 일대기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자, 그럼 주방가사 중에 여자탄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별별 치세요. 이게 연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주방가사를 되게 지금 내고 싶어 하시거든요. 몇 개 있습니다. 주방가사 중에 좀 주방가사 말고 좀 다른 스타일의 작품, 뭐 노처녀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어떤 반대로 시집 못 간 40살의 어떤 노처녀의 탄식을 노래한 작품도 있고요. 그런 게 많습니다, 사실. 근데 자꾸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좀 교육적으로는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데 자꾸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집어넣은 것 같아. 그게 느껴집니다, 지금. 자, 볼게요. 인간 남자 되어진들. 그러네. 남자면 성형 호걸 배우리라. 시서 예약 익혀내고 이신양명 이렇게 하는데, 자, 문장 분명 사군자 행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죠.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인재 부귀영화도. 자, 위로는 충격 막 다 하고 만민치정 다스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중문 밖을 일생 모르는 거 이렇게 되는 여자로서 어떤 답답함. 서왕은 어딘가 지옥이 여기로다. 얼마나 답답하면 지옥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벽사창 굳게 닫고 침선만 바느질만 하고 있으니 가는 새를 모르고 오는 시절 어찌할리 하면서 신세를 여자로서의 신세를 판단하는 그런 장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욕망이 드러나는 게 입신양명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대리만족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가끔은 여러분도 뭐 전 남자이긴 하지만 좀 그냥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좀 청소하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자들은 근데 계속 일을 해야죠 보면.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건 없지만 근데 아무튼 이제 좀 적당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분들이 너무 이제 일을 더 많이 하시니까 맞죠? 그래서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고 참 어쩔 수 없죠. 자, 한번 보죠. 1번 보기와 보기 2 가에서 인간 남자 되었든들 성현호걸 배우리라. 그러니까 남성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보잖아요. 근데 윗글의 주인공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본성을 갖추고 남성으로 사는 모습, 그렇지? 여자로도 못하니까 남장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드러내고요. 자, 출세한 여성의 욕망은 자 윗글의 주인공이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존귀해야 될 관성을 지닌 인물로 표현된다. 그렇지. 여자도 이렇게 그런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게 관상에서도 이렇게 드러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자로서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요. 자,
자, 충효, 만민치정, 백성들 다스리고요. 공적인 존재겠지. 만민치정이니까. 삶에 대한 여성의 욕망은 주인공이 한나라의 승상, 그렇죠? 천자의 인정을 받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 여러분 승상이라고 하면 이게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자가 여러의 왕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중문각 밖에 못 나가잖아요. 여자여가지고 여성 현실에 대한 한타는 여성 숫자의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이끌이 주인공이 투영해서 대리만족한 이게 사실 핵심이죠. 자, 벽사창 굳게다고 바느질하고 있어. 그래서 규방의 삶에 대한 여성의 덧담심을 이끌이 주인공이 천자를 스스로 아니야 그런 무슨 상관이야 이거 지금 아무 상관없고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들켰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지. 갑자기 무슨 덧담심을 바느질해서 뭐 어떻게 하소연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잘못됐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자, 좀 좋은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 3번에는 좀 별표를 치고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별표를 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해서 여러분 제가 여성 영웅소설을 지금 약간 몇 년째 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가지를 항상 밀어요. 여성 작가는 무조건 나온다. 그 다음에 여성 영웅소설은 무조건 나온다. 둘 중에 하나 난다. 왜냐하면 여성의 어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니까요. 그러면 여성 작가 하나 내줘야죠. 그럼 이거 내면 얘는 좀 양보할 수도 있지. 그러면 작년에 최초적이 나왔으니까 여성 영웅소설을 지금 몇 년째 밀고 있는데 여성 작가 결국엔 나이도 지금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박시정이 한 4, 5년 전에 나왔으니까 주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여성 영웅소설인 것 같고 지금 작품들도 뭐 받아요. 다 여성 영웅소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숙현경도 거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방한인들도 그렇죠. 꽤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말고 사실 좀 더 교과서 뭐 홍결전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연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틀 아예 이렇게 잡고 시작한 거는 아예 이제 대놓고 한번 내고 싶다는 욕망을 지금 출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잠깐만. 그래 이거 봐봐요. 이거 대놓고 아예 또 있잖아요. 이거 또 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라고 아예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제발 공부 좀 해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네. 자 일단 뭐 고귀한 혈통, 무난, 동료를 출생했고요. 그 다음에 남장,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항상 남장을 해야 됩니다. 여자로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또 이제 조력자 이런 건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정혼을 또 하는 장면. 원치 않게 여성임이 이제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남성과 결혼하여 여성을 회귀하는 장면도 있긴 한데, 자 이제 한번 이제 그런 특징, 약간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한계야, 맞죠? 그냥 끝까지 뭔가 여성으로서 멋있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결국에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 그런 걸로 좀 보여주는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작품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여성 영웅의 일반적 틀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방임전은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삶에서 회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요게 특이하다. 그래서 요게 그 한계를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거창하게 문제 냈는데 답은 너무 내용하게 돼서 맞죠? 주인공이 키가 작고 수염이 없어 오래전부터 천자에게 의심을 샀다는 내용은 보기에 아예 해당하는군. 원치 않게 여성이 아니야. 그래서 뭐 천자가 너 여자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내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너 그냥 남자인 줄 알았거든. 근데 네가 고백해서 지금 알게 된 거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 맞췄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일단 1교시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성 영웅소설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자탄이랑 있잖아요. 규방가사니까 규방가사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그 괴똥엄이 나오는 그 작품 그 고전시가 할 때 하지 않았나요? 괴똥엄이 그거랑 조금 개녀가 있잖아요. 지금 개녀가도 규방가사의 일종이다 해가지고 지금 규방가사 지금 얘기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슬쩍 흘린 게 규방가사의 지금 모습이랑 다르지만 어떤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규원가의 어떤 얘기도 언급이 살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고전문학에서 지금 연계가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이 타이틀을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로 준비를 해놓으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 1교시 여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